반갑습니다. 오늘은 반전의 반전이 계속되며 정말 중요한 이벤트들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시간 순으로 발생한 주요 이벤트들과 그 의미를 정리하고 결론적으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테슬라의 주가도 정말 미친 듯이 널뛰기를 계속하는데 이 이벤트들과 연결지어서 무슨 일이 발생하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테슬라의 인도량 발표입니다. 이 인도량 발표 같은 경우 동부 시간 오전 9시에 확인이 되었으며 테슬라 공식 계정 같은 경우도 첫 게시물이 오전 9시 1분에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의 인도량을 보게 되면 33만 6천 대로서 예상치보다 훨씬 더 낮은 수치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테슬라의 인도량이 발표된 프리마켓에서부터 테슬라의 하락세가 보이며 장이 시작되자마자 가장 낮은 수준인 마이너스 5%를 기록합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금방 회복하게 되며 10시 5분만 된다 하더라도 상당 부분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런 반등이 어제 영상에서 다룬 것처럼 테슬라의 인도량이 조금 낮다 하더라도 이는 수요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모델 Y 생산 전환으로 인한 일시적인 효과다라는 이유 때문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특히나 어제 확인한 것처럼 중국에서 모델 Y 판매량이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와 똑같은 현상이 미국과 유럽에서도 순차적으로 목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뛰어난 모델 Y를 만들기 위해서 공장을 업그레이드하였고 그 기간 동안 생산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번 분기 판매량이 낮다라는 자명한 사실을 시장 역시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번 공식 발표를 보게 되면 생산량과 인도량의 차이를 비교해보면 인도량보다 생산량이 더 많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생산 공정이 바뀌며 일어나는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새롭게 주니퍼를 생산하기 시작하였고 이 새로운 모델을 인도하기까지는 당연히 추가의 시간이 더 소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도량과 생산량의 차이가 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서 봐야 될 점은 에너지 저장 장치입니다. 이번 같은 경우 10GWh를 넘겨버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가 테슬라의 에너지 저장 장치 설치만 따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번 1분기 같은 경우 작년 1분기와 비교했을 때 무려 157%의 설치량 증가를 보여줍니다. 지난 2분기에 보여주었던 점프가 유지가 되고 있으며 다가오는 2, 3분기 다시금 도약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다시금 도약을 하게 되는 이유는 중국에서 메가팩토리 공장을 가동하기 시작하였고 벌써 일부 수출을 시작하였습니다. 본격적으로 생산량이 증가하는 시기가 2분기, 3분기가 되고 중국의 제조 능력을 감안하게 된다면 4분기 기준 연간 풀캡화는 2배 가깝게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즉 4분기에는 한 분기에 20GWh씩 설치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조금 더 시간이 흘러서 11시 20분 정도가 되면은 오히려 상승 반전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필 이 타이밍에 폴리티코에서 일론의 도지와 관련된 뉴스가 나오게 됩니다. 이 뉴스 같은 경우 동부 시간으로 11시 17분에 나오게 됩니다. 이 뉴스가 나오기 전 시점에서 테슬라는 대부분 하락폭을 만회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11시가 넘어가고 다시 크게 상승하여서 4%, 5%대 상승을 보여주는데 바로 이 상승이 일론이 도지를 곧 떠난다라는 이 뉴스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이 폴리티코에서 나온 뉴스를 살펴보게 되면은 일론 머스크가 도지를 떠나서 다시 테슬라와 스페이스X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도지를 떠난 이후에도 자문 역할은 틈틈이 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의 내용을 보면 트럼프 진영의 많은 사람들이 일론 머스크가 예상 불가능하며 큰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커뮤니케이션에도 문제가 있다라는 글이 포함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후 3시 42분 일론 머스크는 이 뉴스를 페이크 뉴스라고 언급합니다. X라는 공개된 플랫폼에서 공식적으로 페이크 뉴스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이후의 주가는 더 올라갔다가 크게 내려가게 됩니다. 이때가 트럼프 관세 발표 시기이죠. 일론 머스크가 이 폴리티코 뉴스를 가짜 뉴스라고 공식적으로 명명하였는데 이 뉴스에 담겨있는 많은 내용 중 어떤 부분을 공식적으로 가짜라고 언급하였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뉴스의 핵심 요지가 일론 머스크가 도지를 떠난다는 점이라는 것을
것을 고려하면 일론 머스크가 도지를 쉽게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에서 가짜 뉴스라고 칭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입니다. 그 밖에도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 진영에서 갈등이 있는 것처럼 묘사한 부분 역시 사실이 아니다라고 언급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일론 머스크가 도지를 쉽게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점은 일론 머스크의 행보를 지켜본 분들에게는 아주 명확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뭐든지 시작을 하면 끝을 보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가진 전 재산을 바탕으로 스페이스X와 테슬라라는 99.9%의 사람들이 실패할 것이다 라는 기업을 밀어붙였던 사람이 일론 머스크이며 말 같지도 않은 가격에 트위터를 인수하며 많은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었지만 이를 흑자 기업으로 전환한 것이 일론 머스크이며 XAI를 통해서 AI 전선에 뛰어들었지만 가장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는 AI를 만든 게 일론 머스크이기도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도지를 시작했을 당시 적당히 하고 나와야지 라는 마음가짐은 1도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들어 일론 머스크의 도지 활동과 관련해서 다양한 거센 저항과 정말 처참한 수준의 시위와 테러를 목격하고 있으며 테슬라 주가 역시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게 일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으로 일론 머스크가 물러날 사람은 전혀 아니죠. 다만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근거 있는 뒷배경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현재 일론 머스크는 도지에서 특별 정부 직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 정부 직원이 무엇이냐면 전문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 단기간 정부에 합류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지위입니다. 이번 도지 활동 때문에 만들어진 지위가 아니라 1962년에 만들어진 원래 존재하던 지위를 일론 머스크가 도지에 참여하기 위해 활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특별 정부 직원 같은 경우 365일 중 최대 130일까지만 정부에서 일할 수 있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다만 한 해에 365일 중 130일까지 일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단 한 해만 일을 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 해 일을 할 수 있으며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 이제 도지에 참여한 지 130일까지 한 달 정도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 정부 직원으로서 도지에 참여할 수 있는 기한의 끝이 다가왔기 때문에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실제 130일을 다 채우게 된다면 특별 정부 직원이라는 지위가 아닌 다른 형태로 도지를 지속할 가능성이 저는 아주 높다고 봅니다. 이렇게 미래에도 일론 머스크가 도지 활동을 지속하는 게 과연 테슬라에 도움이 되는 것이냐 아니냐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의견과 다양한 측면이 존재할 것이라고 봅니다. 단기적으로 본다면 분명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도 있겠지만 확실한 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테슬라뿐만 아니라 미국, 더 나아가 전 세계에 분명 긍정적인 일이었다라고 평가될 것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일론 머스크가 도지 활동과 관련된 뉴스를 페이크 뉴스라고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애프터마켓에서 테슬라 주가는 더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4시 25분 이후부터 주가가 급격하게 내려가고 있으며 지금 또 추가적인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패턴은 전체 시장을 본다 하더라도 똑같이 진행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QQQ 같은 경우 금융산업을 제외한 나스닥 100 지수를 트래킹하는 ETF입니다. 테슬라와 똑같은 패턴을 보여주며 테슬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기업이 이와 똑같은 패턴을 보여줍니다. 즉 이때 보이는 하락은 테슬라의 모델 Y 공정 전환으로 인해 기록한 낮은 인도량 때문도 아니고 도지와 관련된 뉴스 때문도 아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트럼프가 발표한 이 관세와 관련된 다양한 내용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바로 주가 하락이 시작되었을 때 트럼프가 발표한 관세입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여러 국가에서 미국 수입품에 대해서 매기고 있는 관세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관세에 대응해서 미국이 상대적으로 더 낮은 관세를 매기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영상에서 확인되었던 그 관세를 나타내고 있고 이와 관련된 내용은 이후 공식 문서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게 되면 한국도 포함되어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 미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50% 관세를 매기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여기에 대응해서 미국은 한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25%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수치가 나왔는지는 오늘 백악관에서 발표한 공식 문서를 통해서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각 국가가 미국에게 매기고 있는 관세는 공식적인 관세뿐만이 아니라 비관세 장벽 역시 포함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비관세 장벽은 국내 경제 정책과
관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한국과 테슬라와 연관지어서 보게 된다면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서 공평하게 지급하는 게 아니라 테슬라에게 불리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계속 펼치고 있는 거 역시 포함됩니다. 관세 자체로는 확인이 되지 않지만 다양한 형태로 자국 기업에게 더 도움을 주는 모든 형태를 비관세, 장벽이라고 언급하며 이 내용까지 포함한 실질적인 관세율을 내부적으로 계산했다고 밝힌 것입니다. 바로 이런 차별이 실제 관세율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상호성, 부적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여기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새로운 관세를 매겼으며 이를 4월 5일부터 시행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4월 5일부터 시행되는 신규 관세는 최소 10%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 4월 9일부터는 앞서 살펴봤던 바로 이 국가들의 신규 관세까지 추가로 매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국가 리스트에 앞서 본 것처럼 한국의 26%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의 신규 관세와 관련해서 산정 방식이 확인되기도 하였습니다. 어떻게 다양한 국가에 이런 신규 관세를 도출하였는지 상당히 그럴듯해 보이는 추정 공식이 확인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공식은 사실 상당히 간단하였습니다. 미국의 대상국가 무역 적자를 대상국가의 대미 수출로 나누면 바로 새롭게 부과되는 관세율과 일치하거나 아주 유사하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베트남 같은 경우 미국은 현재 적자가 123빌리언 달러입니다. 그런데 베트남이 미국에 수출하는 규모는 136빌리언 달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3을 136으로 나누게 되면 90%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는 앞에 봤던 것처럼 베트남이 미국에 매기고 있는 이 90%라는 관세와 일치하며 미국은 여기 절반에 해당하는 46%를 새롭게 관세로 매긴다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은 EU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이 공식대로 계산을 하면 37%가 나오는데 이날 발표에서 EU 역시 미국에게 39% 관세를 매긴다라고 밝혔으며 여기에 절반 수치에 해당하는 20%를 새롭게 관세로 매긴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33%가 나오는데 어떻게 정확하게 일치하고 또 거의 절반의 수준인 17%를 새롭게 관세로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처럼 오늘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오늘 테슬라의 단기 주가를 보게 되면은 이 단기 이벤트에 초점을 맞추는 게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지도 볼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매일마다 예상 안에 혹은 예상 밖의 이벤트가 발생합니다. 또 동시에 다양한 잘못된 정보와 노이즈가 판을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내용을 테슬라에 정리하자면 어제 영상에서 왜 이번 분기 인도량이 큰 의미를 갖지 않는지를 정리했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반응을 보게 되면은 초기에는 다양한 패닉셀이 나왔지만 역시 금방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애프터 장에는 트럼프 관세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것은 분명 알고 있었지만 오늘 이렇게 발생할 것이다 라는 것은 그 누구도 정확하게 알 수 없었던 일입니다. 결국 오늘 시장이 보여주는 것은 단기적인 불확실성에 기반한 베팅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다시금 보여줍니다. 지금처럼 시장 전체가 요동치고 개별 주식인 테슬라가 요동칠 때일수록 더욱더 중요한 것은 펀더멘탈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테슬라 모델 Y는 정말 매력적인 가격에 출시가 되었고 출시가 되자마자 테슬라 고슴도치가 미친 듯이 일을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주문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이 몰린 결과 서버가 다운되는 엄청난 일을 경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게 펀더멘탈인 것입니다. 더욱더 업그레이드된 모델 Y가 얼마나 높은 상품성을 가지고 있는지 한국에서는 FSD도 되지 않는데 이처럼 인기가 많다라는 것 자체가 제품 자체에 대한 펀더멘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동시에 이것보다 사실상 10배 더 중요한 게 AI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와 관련해서도 경쟁 업체가 없다는 것을 매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샤오미 SU7 같은 경우 자율주행을 하다가 스스로 감당되지 않는 상황에 운전자에게 책임을 떠넘겨 버립니다. 그런데 이때 2초 안에 운전자가 수동 운전으로 위기 상황을 모면하지 않으면 사고로 이어지게 됩니다. 가장 위험한 상황에서 2초를 남겨두고 운전자에게 운전해라 라고 넘겨주는 게 소위 말하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경쟁업체입니다. 자율주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안전입니다. 사실 자동차가 우리가 워낙 익숙하다 보니까 얼마나 위험한 물건인지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상당한 무게의 금속이 60km, 100km로 달리다가 어딘가 사고가 났는데 사람이 살아남는다면 살아남는 게 기적입니다. 목숨과 직결되어 있는 게 안전운전인데 사람과 비슷한 수준 혹은 더 뛰어난 수준의 자율주행은 비교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같은 경우 분명 운전자의 개입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를 2초 만에 넘기는 게 아니라 운전자가 안전하게 운전한다는 것을 확인하기 전까지 끝까지 운전을 합니다. 7만 마일 이상을 미국에서 직접 FSD를 사용한 제이님께서 공유해 주신 내용입니다. 자율주행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안전 부분에서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런 안전과 관련된 테슬라 FSD 성능은 중국에서도 지속적으로 목격되고 있습니다. 돌발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얼마나 부드럽고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 6월부터 자율주행 시대가 본격적으로 미국에서 열리게 되는데 그 다음 테슬라의 가치를 몇 배 올려줄 수 있는 게 휴머노이드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옵티머스 영상은 일론 머스크가 오늘 올린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보게 되면 과거 옵티머스와 비교했을 때 얼마나 많이 개선이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음과 동시에 이거 배경에 무슨 자동차이죠? 상당히 의미심장한 자동차가 뒷배경에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는 지난 1분기 테슬라 어닝 자료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난 1분기 어닝 자료를 보게 되면 저가형 모델을 포함한 신규 차량들이 여전히 2025년 상반기 생산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일론이 말했던 대량 생산 시점이 2026년이 나왔었는데 이는 구분해서 봐야 되는 내용입니다. 초기 생산은 벌써 이번 2분기부터 시작을 하며 S커브를 타고 대량 생산을 시작하는 게 2026년이 되는 것이죠. 이 배경 영상에 보이는 차량이 신규 차량인지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시기적으로 상당히 공교로운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이처럼 부드러운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는 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테슬라를 시작할 때부터 그리고 스페이스X를 시작할 때부터 일론 머스크가 키워온 능력이 제조 능력입니다. 단순한 제조 능력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수직 통합을 해서 원래 존재하지 않던 것을 만드는 게 일론 머스크가 가진 가장 근본적인 경쟁 우위입니다. 이게 옵티머스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었으며 정확한 액추에이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으며 이 액추에이터 자체가 원래 판매하던 액추에이터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모든 관절마다 필요한 액추에이터를 테슬라에서 새롭게 설계해서 옵티머스에 적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이 예전 AIDA 2에 처음 나왔던 휴머노이드입니다. 겉모양뿐만 아니라 그 움직임이 상당히 조합했었죠. 그리고 이게 바로 2022년 9월 30일입니다. 바로 이 순간이 2년 6개월 전입니다. 그 2년 6개월 동안 얼마나 많은 엄청난 발전을 했는지를 생각하는 게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펀더멘털의 가치인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 지난 3개월 동안 테슬라의 주가가 정말 큰 폭으로 요동을 쳤고 단기적으로도 큰 폭으로 요동을 치는 경우가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장기적으로 주가로도 반영될 수밖에 없는 테슬라만 가지고 있는 경쟁 업체들이 따라갈 수 없는 근본적인 문화 차이, 기술력 격차에 초점을 맞추는 게 답이다라는 걸 다시금 느낄 수 있는 하루였습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며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